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그 전에 조금 전 소티제로 사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우연 사거리에서 달전 오거리 방향, 달전 오거리 200m 못 미친 지점 1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간 추돌사고 있었죠. 처리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지금 이동량 많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윤입니다. 예, 오늘 목소리 톤은 소녀 같은데요? 네. 매번 톤으로 저는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소녀 정혜인 교수와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한가위 추석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서요. 예. 오늘은 명절이면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명절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심리학에서 다룰 게 아니고 유학 쪽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예, 어떤 네. 거예요? 가끔 결혼한 남성분들이 명절이 이렇게 가까우면 저희 집에 무조건 먼저 가야 하나요? 뭐 이런다거나 결혼하고 처음 명절인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젠 예전과 다른 부분들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갖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대마다 다르고 처해야 하는 상황들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바뀌기 마련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명절이면 사실 지금까지는 무조건 고부 갈등이나 또는 며느리만의 어려움, 뭐 사랑받는 며느리 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늘상 하기 마련이었잖아요. 예. 근데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또 남성들에게서 저런 질문을 받게 되면 왜 며느리나 아내 여성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해요. 예. 좀 더 나아가서 결혼한 여성들이 또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결혼하면 다들 효자가 되는 거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죠. 결혼하면 남편만 효자가 되는 걸까요? 아내는 본인의 친정에서 효녀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게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근데 이 질문은 틀린 것 같은데 왜 결혼하면 다들 효자가 되는 거죠? 저는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 이것도 신선하네요. 이런 네, 것도 맞아요. 알아두면 젊은 세대의 세태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명절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법률 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결혼이 지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결혼은 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농경 정착과 고대 국가의 등장 이후에는 어떤 거래의 형태로도 활용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의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 이러면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기 어려운 들판의 보리삭 같은 사람이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배우자일까? 아니면 에리 프롬의 말처럼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크라테스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게 네.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악처로 유명한 사람을 요거는 빼고요. 저는 글쎄요 이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럴까요? 이상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거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거래 형태라고 하신 말씀도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옛날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옥저 민며느리 이제 동네 대릴사 이제 이런 게 생각나요. 저 정의 못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네. 심리학자 중에 닥터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늘 사람의 마음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서 유혹과 거부감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결혼의 동기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에게 좋은 부모를 기대하거나
또는 상대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결혼하게 된다면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게 두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냥 살게 되면은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가나 처가 같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단순히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는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의 결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어도 여전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습이 계속 뿌리 깊게 남아있으면 이 생각은 사라지지 않겠죠. 또 명절을 시가 중심으로만 보내게 되거나 시가만 우선시하고 친정은 차별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혼하면 남편은 효자가 된다 하는 사고가 계속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 폭발하는 게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명절의 결혼이라는 화두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예. 명절은 시가가 먼저라는 이 규칙을 계속 내세우거나 또 아내가 나도 우리 집이 있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명절에 대한 관념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 같이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이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행복하진 않지만 사실 결혼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에는 더 이상 헤어지기 싫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식사를 계속 함께하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소소한 다툼을 하고 또 포근한 둘만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내 편이 생기는 일이 결혼이라면 또 아내만큼 남편도 힘들고 어색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결혼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왜 다들 하려고 할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내 편? 나만의 내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하여튼 다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학자들이 결혼에서의 행복은 관계에 있어서의 행복을 함축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외부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이면 좀 더 솔직하게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참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게 된다면 영원히 상대의 얘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명절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예컨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스트레스로 또 불부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에는 그저 막 피하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둘이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겠지? 무조건 명절에는 우리 집부터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슬슬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 듣고 보니까 남성 쪽에서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는 백기사 신드롬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아내는 착한 사람 신드롬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점점 또 명절 때 방문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서운한 거는 사실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당연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전후 주말에는 적어도 시가나 처가를 방문하고 얼굴 보는 시간을 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대끼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서로에게 지식에 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좀 더 시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래 놓고는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들키니까 그게 문제지. SNS는 안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동안에는 SNS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 현실적인 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결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의 만남 이런 걸로 우리 사회는 여기니까요. 어른들까지 이해시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네. 무조건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게 되면 사실 새로운 가족을
가족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딸에게 잘하는 사위나 아들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사실 미울 수는 없거든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과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내 편을 있게 한 새로운 가족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은 좋지만 내 편의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고 안정된 결혼에서 서로 만들어가야지 될 그런 어떤 동료의식을 못 만드는 것은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부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료가 돼야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명절이면 이렇게 재조명되는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서로에게 하는 진실한 헌신이 가지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은 좋지만 시부모는 싫고 부담스럽거나 또 아내는 사랑하지만 처가 식구들은 낯설고 불편하다는 것은 공동의 가치 체계를 만들 수도 없고 동료가 될 수도 없음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착하게 말씀하신 거 같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네. 색다른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때는 무조건 삐딱하게 상담해 주는 거가 컨셉이었는데 자, 언제 우리 정혜인 교수를 그렇게 삐딱하게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